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국민 걱정 질환을 조사했습니다. 미래 발생이 두려운 질병 1위, 암에 이어서 관절염이 2위로 조사됐습니다. 관절염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고령 인구가 늘면서 점차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죠. 흔히 겪을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통풍성 관절염까지 이렇게 관절염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관절 정형외과 전문의 천충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무릎 관절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선 무릎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무릎 관절은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다리 관절입니다. 네. 이 다리 관절들은 이 체중을 지탱을 하고 또 부하가 많이 이제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마모나 이 관절 손상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관절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관절 운동을 또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 있고요. 또 뼈와 뼈 사이에 반달 연골판 역시 이제 관절 충격도 흡수해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또 높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4개의 인대가 또 자리 잡고 있는데 뼈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외 측부인대 관절을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힘줄이나 관절막, 그리고 저맥랑 등이 이제 관절을 싸고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하루에도 무릎을 정말 수백 번씩 굽혔다 폈다 하잖아요. 근데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나 움직임에 따라서 관절이 받는 부담도 좀 달라질까요? 네, 이 무릎 관절이 움직이는 정상 관절 운동 범위가 0도에서 한 150도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지나 정상 보행을 했을 때는 한 6, 70도 정도 굽혀지면 되고요.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90도 이상 굽혀져야만 이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려면 무릎 굴곡이 90도 정도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보행 시의 체중 부하를 보면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중의 1.5배에서 2배 정도 체중 부하가 일어나고,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5배 정도, 그리고 뛰거나 이제 쪼그려 앉을 경우는 한 7, 8배 정도 심하게 관절에 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런 동작이 아무래도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했을 때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 무릎 관절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통증이 가장 이제 흔하고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양상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대개 또 이 척추에서 내려오는 하지 방사통도 무릎의 관절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붓는다든지 열감,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소리가 나는 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걱정은 없는데, 네.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경우에는 관절 안에 이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관절이 뻑뻑하다든지 운동 범위가 많이 좁아진다든지 다리가 약하다든지 모양이 변형이 온다, 그리고 관절 주위에 혹이 생겼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증상을 잘 보면은 또 병의 실마리도 잘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무릎이 아프고 붓고 또 뻑뻑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뒤틀어지는 느낌, 그리고 다리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진단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는 이제 진료 시에 이제 문진을 먼저 하게 되죠. 이제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고, 이제 왜 아프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잘 물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진찰을 할 때 보면
무릎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디가 아픈지, 위치, 그리고 이제 관절이 불안정한지, 부어 있는지 이런 이제 진찰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뼈의 형태라든지 관절 다리 모양에 이제 변형이 있다든지 기본적인 검사로 보시면 되고, 관절 마모가 심한 경우에서는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뼈를 제외한 이제 연골, 인대, 힘줄 같은 경우는 MRI 검사가 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증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뼈의 형태나 다리 변형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연골이나 인대, 힘줄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이 MRI 검사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학적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이제 정밀 검사로 MRI가 있습니다. 이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장 신호를 이용하게 되는데, 연골이나 인대, 그리고 연골판, 그리고 혈관, 신경, 그리고 관절 내 물, 그리고 이제 뼈 내부까지도 이제 정밀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관절 내부를 이제 전부 관찰할 수가 있고요. 연골 이상이라든지 인대 파열, 그리고 관절 마모 등을 이제 다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MRI 진단율은 한 97,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 검사의 진단율이 97% 이상이라면 정말 정확한 검진을 위해선 최적의 검사 같긴 한데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MRI 검사의 단점이 네. 이제 검사비가 이제 비싸죠. 네, 다른 그렇죠. 엑스레이 검사에 비해서 비싸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의료보험에서는 2010년부터 이제 외상이라든지 관절 내 인대 손상, 그리고 환웅성 관절염 같은 이제 급성기 질환인데는 이제 보험 적용을 이제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퇴행성이나 만성 손상으로 이제 MRI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이 적용되는 범위도 보면은 1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진료실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 CT 검사로 관절 검사를 하면 안 되느냐.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많이 질문이 오게 되는데, 이 CT 검사는 주로 이제 방사선을 이용해서 주로 뼈를 보기 때문에 연골이라든지 인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골절이라든지 뼈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제한적으로 CT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무릎 검사에서는 CT를 많이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엑스레이나 CT로는 이제 뼈의 형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MRI로 연골이나 인대, 신경 뭐 이렇게 정밀한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근데 무릎 관절에도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런 질환들이 어떤 질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무릎 관절 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겠죠. 초기에는 이제 연골 연화증, 연골이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내에 들어있는 반달 연골판이 손상된다든지 십자인대 손상을 들 수가 있고요.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관절염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흔한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 노화라든지 무리한 사용을 해서 관절이 마모가 되는 걸 말을 하고요.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통풍성 관절염, 그리고 막 이제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이제 곱는 경우 환웅성 관절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근데 무릎 관절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들이 나중에는 무릎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이 무릎 관절 마모가 일어나는 관절염이 오기 전에 보면 주로 나타나는 게 반달 연골판이 이제 손상이 되거나 관절 연골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 반달 연골판의 이상은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퇴행성이라든지 마모로 인해서 연골이 약해져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연골판 이 손상은 증상을 보면은 관절면을 따라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파열 연골판이 관절 내에 끼거나 관절이 이제 움직이는데 제한을 주면서 장기미 현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약해져서 또는 부상으로, 그리고 무릎의 반달 연골판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진단은 이제 반달 연골판의 이제 파열 진단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관절면을 따라서 눌러보면은 주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파열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파열 부위라든지 파열의 형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측 사진을 보면은 이제 실제 이 파열 부위를 관절 내시경으로 본 장면이고요. 예, 실제로 파열이 돼서 관절 내의 움직임을 제한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반달 연골판이 손상된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연골판이 파열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경과를 보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연골판을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연골판 파열이 봉합이 어렵습니다. 퇴행성이 된 경우에는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봉합을 하더라도 재파열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게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는 또 많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절염 진행이 또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관절 내시경 수술 이후에도 또 관절 보호나 관절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왼쪽 다리 무릎 연골이 네. 찢어졌다 해갖고 네. 제가 MRI를 찍어봤는데 네. 그게 연골이 찢어졌다 했어. 네네네.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5세입니다. 65세. 예. 네. 그 무릎 통증이 있으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심하게 있은 지는 한 2년 정도 되고요. 네. 그래 이게 어떻게 찢어진 그 원인은 모르겠고. 네네네. 혹시 너무- 관절염이 같이 동반됐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러지는 않으시고, 일단 그게 연골판만 제가- 파열이 됐다고 들으셨다 예. 그죠? 예. 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무릎 이거 아저씨 병원 가시다가 그걸 하면서 변관하면서 무릎이 너무 아파가 그 위에 서울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무릎 관절은 건강하대요. 네. 그런데 연골이 찢어지가 너무 아팠어. 제가 네네네네. MRI 찍어봤어요. 네네네. 보통 MRI에서 이제 연골판 파열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파열 부위라든지 아니면 파열의 이제 상태, 그리고 이제 찢어진 연골판의 위치 같은 거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되게 퇴행성이 된 경우는 이제 증상만 없으면 따로 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처럼 이제 통증을 느끼거나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일단 관절염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통증이 있고 나서 3개월 정도 이 보존적인 치료를 하거든요. 보통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통증이 호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퇴행성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이상 이제 증상이 오래되는 경우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고, 다행히 관절이 많이 닳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시경으로 뭐 수술 경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저는 네. 이게 지금 아픈데 제가 혹시나 이 근육을 올리면 괜찮은가 싶어서 지금 걷기 운동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걸 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운동하실 때 이게 통증이 있던가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네네네. 일단 그랬어요. 운동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 후반부에 설명을 또 드릴 건데, 통증이 없다면 운동은 이제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나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그 통증 정도가 이제 또 이상 신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피하셔야 될 것 같고, 통증이 그리고 없는 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저희 친구 중에 연골 레이저 수술을 했습니다. 3년 전에. 네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동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아파갖고 네. 어제 또 레이저 그거 MRI 찍으러 갔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 이게 재발할 수 있다 이래갖고 제가 그걸 두려워가 지금 수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재발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관절염이 이제 진행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일단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퇴행성 관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마모가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골판이 안 좋은 경우는 또 특히 더 빨리 관절 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치료는 적당히 이제 적절할 때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할 때 통증을 느낀다. 그는 이제 운동을 일단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이게 예. 재발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연골판 찢어진 부위를 만일에 다듬어내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했다면 이게 남아 있는 부분이 다시 찢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이제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 손상된 부분을 재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어떤 점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한 2달 전에 넘어져가지고, 예, 네, 조금, 며칠 전가 돼가지고 병원에 많이 부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다리를 서지도 못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MRI 찍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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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찢어졌냐면은, 안쪽 인대 있잖아요. 네, 네, 안쪽 무릎 연골판, 안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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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찢어졌어.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다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이쪽에 반달연골이라, 우리 잘 모르니까 반달연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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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이게 마모가 돼갖고 재행성이 오는 중이라서 그것도 약간 수술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핀을 꼽는다든가 그런 건 안 하고요. 네, 그러고 이제 3주 있다가 퇴원을 하고 이제 이게 뭐랍니까 이거 재활 운동을 가라 해갖고 딴 병원으로 네, 재활을 한 2주 했습니다. 꺾기 네. 운동을 많이 하지만 해서 꺾기도 많이 못 하고 네, 약간 걷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그것도 2주 있었는데 굉장히 살도 많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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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을 이제 내 맘대로 문 거니까. 네, 그래 이게 5주가 지났는데도 그렇게 계속 쏙쏙 아리니까 꼭꼭 찢은데 해야 되니까 내가 사투리 말씀 죄송합니다. 네, 이게 계속 이제 꼭꼭 쑤시고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아프게 됐어 이제 물도 아프고 뭐 이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만신 진짜 지금 너무 아파갖고 네, 내과를 네,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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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술한 병원에 네, 내과를 가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너무 다리가 아픈데 과장님 내 무릎 수술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면서 네, 네. 이게 건 2달 다 돼가는데 안 나서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이제 그쪽 그게 뭐 정형외과 새로 이제 네. 그 MRI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연골 그 찢어진 수술하는 데가 안 붙어가지고 네, 새로 벌어져가 거기 계속 아프다는데 음, 지금 통기부터 해갖고 퇴원을 한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통기부터 계속 했는데도 계속 알아요. 네, 네, 그렇게 그게 약을 준 거기에는 보면 다 진통제거든요. 네, 그거를 먹을 때는 그냥 좀 덜 아픈 것 같아도 그게 하루 정도 안 먹으면 계속 아프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개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부술을 풀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전화 주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올해 만은 59살. 59세. 예. 네. 이제 수술한 지는 이제 2달 정도 되신 거의 거다. 2달 그죠? 돼가 예, 그래서 6일이 2달입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거다, 그죠? 네네네. 네, 네, 네. 혹시 이제 연골판을 봉합을 했다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연골을 조금 다듬어 주는 수술을 했다. 다듬어 이쪽에 이제 대행성 연골, 반달 연골은 약간 다듬었다 하는 것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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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그리고 이쪽에 이제 찢어진 거는 수술 위에 많이 찢은 건 잘라내고 네. 끝이 이쪽에는 안쪽 연골은 이제 기부갖고 수술했다. 아, 네, 네. 이게 이제 이 기었다는 게 이제 봉합을 했다는 이제 네네, 봉합. 네, 맞아요. 봉합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중요한 부위에 반달 연골이 찢어진 경우는 이제 봉합 수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봉합 수술 하는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찢어진 부분을 다 다듬어 내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 또 네네. 많이 다듬어 냈을 때 나중에 관절염이 많이 빨리 온다든지 하는 이제 네네. 후유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봉합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봉합을 말씀하시죠. 하더라도 이제 재파열은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초기에 봉합을 하고 나면 이제 아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6주 정도 목발이나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재활을 해줘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관절이 많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아마 관절이 많이 뻣뻣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지금은 어쨌든 이제 연골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관절염 수술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듬어내고 봉합을 하고 난 뒤에 재활을 일단 잘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재활을 하면서 통증이 오고 또 관절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술한 지가 지금 2달 정도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을 없애주면서 관절 기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아보시는 게 지금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수로 3개월째까지 열심히 일단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고
이후의 통증에 대해서는 또 담당 주치의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통기부스를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처음에는 통기부스를 안 해주시고 네. 그 과장님이 그냥 이게 보조대만 끼고 네네. 대화를 가락해가지고 꺾기 운동을 많이 하지 말고 그 몽그러니까 뻣뻣하니까 네. 그랬는데 꺾기도 많이 안 했어요. 네. 안 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계속 아리고 이게 아프니까 새로 MR을 찍었다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술 그 봉합한 데가 찢어져 가도록 네네네. 지금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기부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은 딴 데로 가셨으니까 딴 병원을 가셨으니까 그분한테 안 네네네. 가고 딴 분이 이제 과장님 이게 통기부스를 해야 되겠다면서 네네네. 그렇게 지금은 다리를 이렇게 못 쓰고 계속 몇 달 동안 컴퓨터 해놓으면은 이게 다리가 꺾기 운동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파열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절을 조금 더 고정을 조금 더 해주겠다는 이제 치료 방침을 이제 세우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간을 또 뭐 어느 정도 보실지는 이제 뭐 몇 주가 정도 2주 되지 않을 정도. 예, 2주 정도 이제 해보고 네. 다시 재활을 하면서 관절 기능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통증이나 관절 또 이제 이 모든 수술하신 분들 보면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도 좀 많이 동반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도록 통증을 이기는 이제 소염제나 진통제 쓰시고요.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일단 지금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풀게 된다면 예, 한 달 정도 저는 이제 이 기부스 풀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이제 재활 기간을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도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관절염에 대한 이제 치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요쪽 반달 관절 그걸 수술한 네. 것도 아프지만은 그 찌질인 데 있지. 네. 찌질져 가지고 봉합 수술하는데 그때가 굉장히 아파요. 꼭꼭 그래.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잠을 못 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눈 뜨고 안 자는 날이 많아요 밤에. 네. 이게 낮에도 안 자고 해. 보통 이제 아픈 부위가 오금 쪽에 많이 불편할 네네. 거거든요. 뒤쪽으로 해서. 예. 예. 그게 보통 안쪽에서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연골판이.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안쪽 반달 연골판이지만 안쪽이 아플 수도 있고 오금 쪽에 네. 통증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반달 연골판 파열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관절염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관절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감사합니다. 너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천충우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반달 연골판 손상을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나중에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무릎 질환이 또 있을까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염이 되기 전에 이게 또 한 가지 더 이제 연관이 있는 질환이 네. 관절연골 손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연골판에 대해서 손상을 설명드렸고, 네. 이 관절연골은 뼈에 붙어 있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찰을 줄여주는 연골이 들어있게 되고, 대개는 관절연골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다 보면 깨지거나 아니면 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진 이제 연골 재생 치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관절연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연골 재생 치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치료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 보시면 관절연골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벗겨져 있습니다. 네. 이 연골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주로 두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위쪽에 있는 자가연골 이식술이라는 겁니다. 이 체중 부하가 덜 되는 연골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우리가 체중을 받는 중요한 연골 부위로 옮겨주는 수술이고 대개는 이제 크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연골 아래쪽 뼈까지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경우에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줄기세포 수술인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연골세포로 분화 가능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걸 관절 내에 이식을 시켜줍니다. 대개 이제 비교적 나이가 젊거나 연골 손상이 그렇게 이제 많이 넓게 강범위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하게 되고 외상에 의한 이제 급성 손상인 경우는 또 연골 세포가 잘 이게 또 배양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널리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게 퇴행성 변화가 강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 내에 이 재생 치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만일에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하게 된다 하면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도 지금 잠시 언급하셨지만 사실 무릎 관절 질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죠. 이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관절염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이제 흔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나 관절염 진단 받았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모가 많이 일어나고 또 휘어짐이 또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흔한가요? 네, 우리나라 이 생활 습관을 보면은 아무래도 바닥을 많이 사용을 하는 이게 생활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양관 자세를 많이 한다든지 또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많이 앉기 때문에 또 무릎을 많이 굽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퇴행성 관절염 빈도를 보면은 60세 이상에서 보면은 한 80% 정도, 또 80세 이상에서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100%요? 엑스레이 상에서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대개 이제 초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 불편감도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를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운동이나 물리치료로 우선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관절염 치료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일단 통증을 줄여서 통증 없는 이제 관절로 만들어서 관절 기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또 통증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 중등도의 통증, 그리고 뭐 약한 통증 이렇게 나눠서 치료를 잘 해야 되고 또 하고 난 뒤에도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보통 치료는 이제 수술하지 않는 법과 수술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하지 않는 부분 이제 보존적 치료라 그래요. 관절을 이제 아껴주면서 치료하는 거고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그리고 약물치료를 들 수가 있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대증요법이라 그러죠. 의료진의 이제 도움 없이 뭐 관절을 좀 쉬게 해준다든지 또 편하게 이렇게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그리고 또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이 관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다리의 근력을 많이 이제 강화시켜 주거든요. 이 관절 주위의 근육이 많이 튼튼해지면 무릎 보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서 약물 치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약물 치료는 언제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은 어떤 걸 먹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반응을 이제 안 하는 경우 중에 통증을 이제 계속 조금씩 느끼게 되고 무릎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 진통제 그리고 소염제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한 약물이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 염증 치료나 이제 통증 치료는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최근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골 보호제 같은 약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이 어떻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대개 연골 보호 작용이 있는 걸로 이제 보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된 상태라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파스나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연골 주사도 들어가게 되고 대개 90% 이상은 이제 보존적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관절의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로 통증이 좀 나아진다면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하면 되겠지만 근데 이게 효과가 없다면 좀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죠. 네, 이 비수술적인 치료죠.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나 이제 단계적으로 단계를 높이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수술이겠죠. 뭐 수술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이제 변연칠제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수술, 그리고 관절 연골을 이제 재생시키는 수술,
그리고 연골을 교정하는 무릎뼈를 교정하는 절골술, 그리고 부분 인공 관절 수술, 마지막에 전체 인공 관절 수술이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제 연골판이나 연골 자체가 이제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 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예, 관절 내에 이제 유리체, 떠돌아다니는 부유물 같은 것도 제거를 해주고 관절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관절 연골이 안 좋을 때 예, 관절 연골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이제 시술도 같이 예,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대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관절을 보호해 준다든지 또 관절 염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방법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휘어진 다리 모양을 바로 잡아서 치료하는 게 바로 교정절골술이라는 방법이죠. 네, 이 관절 마모가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절의 안쪽 아니면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에 한쪽이 심하게 관절염이 생긴다 그러면 이 관절을 교정해서 쓸 수 있는 절골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교정절골술이라는 거는 이 관절 마모가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중간 이상의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주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O자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O자 다리나 X자 다리, 반대 모양 가지고 있는 이런 다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안쪽 바깥쪽을 동등하게 쓰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 때문에 연골 마모나 연골판 파열이 잘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안쪽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무릎 아래쪽에 경골 절골술을 해가지고 O자 다리를 교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교정 수술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건강한 연골 부위로 체중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관절 마모가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교정절골술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고 그리고 적합할까요? 네, 이 교정절골술의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비교적 젊은 네. 이제 층이 되고요.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쪽 관절이 이제 마모가 심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반달 연골판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는 이제 교정절골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이 다리 변형도 교정을 잘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활동력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살려서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 있는 관절 기능이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교정절골술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교정절골술이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할 텐데요. 어떤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교정절골술을 이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게 이제 관절의 일부분이 완전히 마모된 경우, 네. 그러니까 보통 한 5, 60대 정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분 인공 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안쪽이 마모가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바깥쪽에도 관절 마모가 심할 수는 있는데 안쪽 관절이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쪽 부분 관절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전체 인공 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인공 관절 수술을 통해서 관절 부하를 조금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다른 일부분만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제 무릎 안쪽이죠. 안쪽에 이제 인공 관절 치환물, 보철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체중 부하 줄 때 관절 마모가 심하면 뼈와 뼈가 맞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없애주고요. 이 치과 치료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부분 틀니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인공 관절에 비해서는 이 나머지 정상적인 관절을 많이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하기 때문에 관절 기능도 조금 더 향상이 되고요. 네. 또 마모가 만일에 이제 부분 인공 관절 했는데 마모가 또 생겨서 만일에 이제 또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인공 관절로 다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릎 관절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래, 그 안쪽으로 이렇게 머리 오므리고 패고 이게 좀 너무 힘들어갖고. 네. 그래서 어떤 병인지 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오므리고 피고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뭐 관절염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세예. 77세. 이제 조금 이제 고령이시네, 그죠? 예. 이게 안쪽이 이제 뻣뻣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뻣뻣해서 오므리지도 못하고. 네. 그저 되게 좀 뜨시게 하면 좀 낫고, 예. 네네네네. 아직까지 이 나이에 무릎에 대해서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네네네. 요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아픈 기라, 예. 네네네. 자주 이래 아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릎 관절염 증상이 아까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관절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뻣뻣하고 관절 움직임이 이제 제한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막히는 느낌이 든다든지 걸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 관절을 잘 유지하셔서 이때까지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엑스레이 검사, 방사선 검사 한번 해보시면 아마 관절염이 지금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보통 지금 연세가 77세라면 어느 정도 관절염이 조금 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검사를 받아보신 적 없다 그러시면 엑스레이라도 먼저 찍어 보시면 관절염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관절염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관절이 뻑뻑해지는 이유가 관절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들 반달 연골판이라든지 아니면 인대라든지 이런 게 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거나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엑스레이부터 하시고 만일에 엑스레이상 부정확하다 그러면 뭐 나중에 MRI 검사까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세요.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이 무릎하고 무릎 뒤쪽 오금이라 그러나요? 네네, 오금입니다. 네. 거기하고 같이 너무 많이 아프면서 이 다리를 타고 내려서 발등까지 저리고 아프고 특히 이게 짜증나게 아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병원은 제가 안 가봤는데요. 네네네네. 우연히 방송을 보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연결을 했네요. 네네네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만 56세입니다. 56세시고. 예. 네. 혹시 다친 적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건 한 번 다친데 그리고 나서 괜찮았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아프기 전에. 최근에는 넘어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고 이 넘어진 이후에 통증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넘어지기 전에부터 통증이 있어서 제가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네네네.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몇 달 전서부터 나더라고요. 네네네. 몇 달 정도 되셨다 그죠? 네, 주로 이제 오금이 안 좋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오금도 무릎의 한 부분이거든요. 뒤쪽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오금 쪽에 연골판이 이게 잘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동작, 아무래도 이제 쪼그리 앉는다든지 아니면 오르내릴 때 무릎이 많이 굽혀지기 때문에 실제로 연골판이 안 좋아지거나 연골이 많이 닳는 부위를 보면 뒤쪽이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오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 2주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가벼운 외상, 아니 뭐 이제 주위에 힘줄이라든지 인대 같은 게 조금 염자를 입으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증상이 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관절염이나 아니면 이 반달연골판이라는 부위가 오금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기간이 긴 이제 통증 기간이 있다 그러면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오금 쪽도 무릎 관절 쪽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대개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이제 진찰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 그러니까 방사선 검사를 일단 해보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과연 증상이 이 연골판이나 연골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천충우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무릎 관절염의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은 이 전체 인공관절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네, 이 관절염 수술 중에 이제 가장 크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전체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97, 8% 정도의 이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적응증도 많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수술들도 많이 이제 인공관절 할 수 있다, 질환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보통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앞서 네. 말씀드렸던 이런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고 관절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고려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체 인공관절 수술, 사실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그림 설명드리면서 네.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제 후반, 60대 후반에 전체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양쪽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이제 연골, 다른 연골이나 뼈를 이제 일부 제거를 하고요. 관절 크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절 크기에 맞는 모처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 뼈를 덮어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 뼈를 덮어 씌우고 가운데에는 이제 폴리에틸렌, 이제 특수 연골 대체물을 삽입을 해서 이제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도록 만들어주는 치료가 전체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삽입된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는 걸까요? 네, 인공관절도 마모가 일어납니다. 쓰다 보면 폴리에틸렌, 아까 연골 대치물 같은 게 마모가 일어나고, 평균 수명은 의학적으로 한 15년 정도 15년. 봅니다. 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1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많이 굽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많이 굽히고 쪼그려 앉을 수 있다. 또 오르내리는 운동을 한다는 것도 마모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장점은, 이제 인공관절 장점은 97, 8% 정도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만족도라는 게 주로 이제 바닥을 많이 쓰는 이제 생활보다는 네. 침대하고 의자를 이용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 일반 생활들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무릎 관절염인데, 근데 관절염 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죠. 이건 또 어떤 질환이죠? 네, 이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면역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관절막에서 싸고 있는 막에서 염증이 일어나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30, 40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시작이 이제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발성으로 관절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풀리게 되는데, 되게 퇴행성 관절염은 이 반대거든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통증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약간 반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30, 40대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또 아침에는 심했다가 점점 나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일단은 이제 진단부터 일단 먼저 받아야 되겠죠. 일단 증상이라든지 이 통증의 기간, 요걸 잘 분석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혈액 검사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종합을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초기의 진단, 조기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관절이 파괴되는 걸 일단 막아줘야 됩니다. 네. 일단 파괴되고 난 뒤에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야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면역 억제제를 써서 자가 면역을 이제 반응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관절이 마모가 다 생겼다 그러면 마지막에 또 할 수 있는 인공관절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관절염 중에서도 통증이 정말 이제 심한 질환이 바로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이건 또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 통풍성 관절염, 이 통풍이라는 말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요산 물질이 관절이나 몸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붓고 열이 나고 이게 꼭 관절이 곪은 것 같다 이런 이제 불편감을 가지거든요. 이 통풍성 관절염은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많이 먹는 이제 식습관이나 아니면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요산이 몸에 많이 축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중년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바람만 불어도 아픈 질환, 정말 설명만 들어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절 안에 물을 뽑아서 관절액을 뽑아서 검사해 보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저 하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요산결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액을 뽑았는데 만일 저런 흰 가루들이 관절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확진을 내릴 수가 있고 피 검사나 아니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병의 치료를 또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로는 이제 식이요법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염증을 안 일으키도록 유지시켜줘야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결절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절제를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지금 본 통풍성 관절염 이렇게 다양한 관절염이 있다는 점 짚어보고 있는데요. 혹시 또 다른 형태의 관절염도 있을까요?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관절염이 이제 화농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이 이제 곪는다는 뜻이거든요. 주로 이제 면역력이 많이 감소된 노인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이 전신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 보시면 직접적으로 이제 균이 침범해서 관절 내로 들어가서 이제 곪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는 이제 혈액, 피에 이제 염증이 균이 관절 내로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붓고 열이 나고 관절이 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할 정도의 통증,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진단은 아래쪽 그림처럼 이제 관절액을 뽑아보면 말 그대로 고름입니다. 고름이 나오게 되고, 이런 염증이 이제 뼈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단 내릴 때는 MRI 검사를 해서 뼈에 있는 이제 고수염까지도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 질환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대한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이 세척을 해야만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치료는 이제 빨리 씻어내서 이제 염증을 고름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되겠고, 또 수술 후에도 이제 남아 있는 염증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에서 이제 염증 검사를 해서 항생제 치료 6주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이제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또 대개는 이런 염증들이 화농성 관절염들이 관절 마모나 또 뼈의 염증까지 이제 심하게 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염 치료를 일단 이제 완벽하게 해주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제 염증이 생기더라도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일상생활을 또 할 수 있는, 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관절염을 살펴봤는데 관절염 없이 무릎 관절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겠죠. 운동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관절은 이제 유연해야 되고 또 근육의 힘이 좋아야 아무래도 이제 관절 충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유연성과 이제 근력, 다리의 이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하고 계획적인 운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굽히지 않고 또 체중 부하를 줄이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정상 속도로 걷는다든지 약간 빠른 정도의 이제 걷기는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뛰거나 이제 오르내리는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체중 부하가 몇 배씩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이제 수영이라든지 수중 에어로빅, 이게 체중 부하가 이제 부력 때문에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수압이 이제 저항 운동을 또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근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실내 자전거도 아주 좋거든요. 네. 대신 이제 안장을 너무 낮추게 되면 무릎을 많이 굽혀서 또 자전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낮추지 않고 편하게 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렇게 관절염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천충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추운 날씨에는 이 관절 긴장이 많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에 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적당히 운동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유지를 잘 하면서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누구나가 관절염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물을 잘 안 마시게 되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서 심내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분인데요. 하지만 찬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면역력을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하루에 여러 잔으로 나눠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